오늘 컨텐츠는 중세에 상당히 특이한 파티, 관습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좀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일단 시작은 동화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동화 좋아하죠? 동화부터 시작할게요. 자,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밤에 길을 가다가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달빛에 비친 그 하얀색 피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아가씨가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웃으니까 이 청년이 아가씨한테 막 홀딱 빠져버린 거야. 그 순간 사랑에 빠져버려서 그 뒤로 이 청년은 매일매일 이 아가씨를 만나러 그 장소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랑 둘이 잘 된 거야. 달빛 아래에서 이 청년은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이 아가씨도 청년이 싫지 않았는지 둘이 이렇게 막 꽁냥꽁냥 잘 만나게 된 거야. 이 아가씨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머리카락, 하얀색 피부, 사슴 같은 목, 그리고 그 사슴 같은 목에 있는 빨간색 리본, 모든 게 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야. 근데 이 아가씨는 참 특이하게도 동이 트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밤만 나오는 거야, 밤에만. 그래서 이 아가씨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잘 가니까 아쉬운 거야. 왜 이렇게 해는 빨리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매일매일 밤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같이 살아야겠다. 내가 이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내가 아침에 눈 뜨면서 이 아가씨를 딱 보면 너무나 행복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가씨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 싫지 않은가 봅니다. 그럴까 그럼? 이러면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해피타임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나 행복하다고 웃는 이 청년한테 동화에 나오죠.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가씨가 청년에게 저 결혼은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부탁만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아유 그럼 뭐든 말만 해 우리 자기 내가 100개라도 들어줄 수 있어 내가 세상에 저 달도 따다 줄 수 있는 걸 이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했는데 아가씨가 바란 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에 있는 이 빨간색 리본은 풀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랑하는 여자하고 살 수 있는데 그깟 리본 푸는 게 문제예요? 아니 풀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럼 자기 내가 자기 리본 정도는 지켜줄 수 있어 자기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인간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안 갔는데 하지 말라니까 자꾸 눈이 가는 거야.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막 자꾸 저 리본 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뽀뽀를 할 때도 자꾸 리본에 막 눈이 가고 이렇게 막 일을 할 때도 자꾸 막 리본에 눈길이 가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저 리본에 뭐가 있는 걸까? 라고 이 청년이 굉장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아가씨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였어요. 그리고 이 아가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동틀 때쯤에 싹 하고 이제 탁 돌아섰는데 돌아선 그 아가씨의 목이 리본이 나풀나풀한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턱 하고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싹 가면서 리본이 슥 하고 풀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쉽게 풀려 리본이? 라고 하면서 자기? 라고 물어보려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청년은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 아가씨 목이 툭 잘려서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었어. 이 청년이 비명을 지르자 풀밭에 떨어졌던 그 여인의 머리가 구슬프게 말합니다. 그러게 내 목에 있는 리본 풀지 말랬잖아요.
이것이 서양에 구전되어 오는 무서운 괴담입니다. 자,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목에 리본을 한 여인, 그리고 사랑에 빠진 남자, 풀면 안 되는 리본, 결국 풀어버린 그 남자, 그리고 이후 목이 잘린 여자라는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뭐 검은색 벨벳 리본이었다, 뭐 여자가 별로였다, 뭐 기타 등등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근데 보통 괴담들이 그렇듯이 왜 여자의 머리가 툭 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가 없어. 정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자가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공포정치 할 때 그 당시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여자였다라는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은 1789년이죠. 자, 유럽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면서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등을 단두대에 목숨을 잃게 만든 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1793년부터 1794년까지 11개월 동안 프랑스 혁명가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이 공포정치가 벌어졌는데, 이 공포정치를 라테러라고 불러요. 라테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테러가 맞아요. 그 테러리즘이고요. 그 테러고요. 그 테러리스트예요. 아무튼 이렇게 공포정치가 실행이 되면서 당시 정부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둬놓고 막 고문하고 단두대에 머리 막 내리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정부에 반발하는 귀족들의 목이 단두대에 잘리면 평민들은 이 목을 장대에다 꽂아가지고 막 길거리에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족들이 우리나라를 말아먹게 한 원흉들이니까요.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로 단두대에 머리가 잘린다는 건 그냥 그렇게 대단치는 않는 일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났고, 이 공포정치가 벌어졌던 11개월 동안 프랑스 전역에 이 공포정치 때문에 죽은 사람만 35,000에서 4만 명 정도고요. 그 중에 17,000명 정도가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프랑스의 고위 귀족, 왕족들 중에는 가까운 친척, 먼 친척, 누구든 가족 중에 한 명은 단두대에서 죽었을 정도예요. 워낙 죽은 사람이 많아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정도였고, 이 공포정치는 이후에 수많은 흔적과 교훈을 남기고 사라졌는데, 당시에 이 단두대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되게 특이한 추모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파티를 여는 거예요. 일명 망자의 무도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파티에 초대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됐어요. 이건 꼭 있어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단두대에서 죽었어야 됐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단두대에서 죽었기 때문에 파티를 열었고, 그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단두대에서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이 파티가 정말 실제로 엄청나게 크게 존재했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19세기 한 평론가의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수많은 무도회 중에 망자의 무도회라고 불리는 이 무도회는 참석자들이 전부 다 파티복 왼팔에 검은 상징을 둘렀고, 참석하기 위해서는 공포정치 아래에 친지를 잃은 피해자여야만 했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올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죽은 자의 아들이나 아버지가 이 파티를 주로 열었고, 당연히 귀족이겠죠? 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초대장을 받았어야 됐는데 초대장을 받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거죠. 누가 죽어야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죽어야 초대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파티에 가기 위해서, 이 파티가 핫하니까, 이 파티에 가기 위해서 초대장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고,
돈을 주고 초대장을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파티에 참석을 했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돼요. 드레스 코드. 일반적인 파티의 드레스 코드는 어때요? 예쁘면 장땡이죠. 하지만 이 파티는 그렇지 않아요. 단두대에 피해자를 표현하듯이 입으면 됩니다. 일단 잘린 목을 상징하는 요 목에다가 빨간색 리본을 묶어요. 그리고 단두대에 오르기 전에 목을 치기 쉬우라고 머리를 잘랐는데 요때에 유행했던 요 헤어스타일, 일명 피해자의 헤어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요 잘려진 머리를 상징하는 숏컷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어템이긴 한데요. 이 사형집행인한테 부탁해서 힘들게 얻은 내 가족이 죽을 때 실제로 입었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드레스에다가, 보통은 하얀색 드레스였는데 여기에다가 빨간색 줄로 이렇게 등이나 가슴에 X자로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줄로 묶는 거예요. 피를 흘리듯이. 파티에서 인사할 때는 보통 이렇게 치마를 들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기선 그렇지 않아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듯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툭 잘리듯이 목을 까딱하고 목례만 하면 됩니다. 이 여성한테 남성이 춤을 신청할 때 역시 이렇게 고급지게 이렇게 손 안 내밀어요. 남자들도 고개만 까딱하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도 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던 사람들을 기린다 라는 의미로 이런 파티들이 유행을 했고, 이 파티에서 유행하는, 귀족들이 유행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서민들한테도 유행하게 됐고요. 공포정치 희생자들을 기린다 라는 의미로 이 빨간색 초커 말고 검은색 초커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어요. 물론 요런 형태의 딱 붙는 목걸이는 그 전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원주민들도 초커 비슷하게 이렇게 딱 붙는 걸로 뭐 조개, 조약돌, 뼈 이런 걸로 초커 비슷하게 만든 적도 있고요. 결혼식 때 요 사람은 내 거다 라는 의미로 초커를 하는 문화도 있었고요. 중세에는 정말로 나중에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분이죠. 앤 불린의 경우도 지금 진주로 이렇게 딱 붙는 B 모양이 있는 요 초커 같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딱 붙는 목걸이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까만색 초커는 공포정치 때 희생자를 기리기 위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좀 무례한 건가요? 아니에요. 의미는 차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에두아르 만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이죠. 매춘부를 그린 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 매춘부를 상징하는 것들에서 요 꽃, 초커, 팔찌, 슬리퍼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점점점 이 1800년대에는 목에 끈을 묶으면 매춘부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때 활동했던 에드가 드가의 그림에도, 드가의 발레리나라는 작품인데 이 발레리나 역시 검은색 초커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시간이 좀 더 흐릅니다. 시간이 점점점 더 흐르자 한 공주가 자기 목에 난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보석으로 초커를 만들어 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부인들도 수제, 보석으로 만든 초커라고 하면 되게 비싼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유행을 타게 되고, 이게 시간이 흘러 보석이 아닌 조금 더 패션 아이템으로 하기 편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조금 더 심플해졌죠? 오드리 헵번이
진주 목걸이처럼 초커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제일 유명한 초커의 여신이죠. 자, 마틸다 역시 초커를 함으로써 지금은 이 초커가 평범한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히 이 초커에서 의미를 찾으실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